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심입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이네요. 즐거운 주말인데 오늘 시장도 아주 급반등을 해서 나름 다 해피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매도 포지션을 오늘 오전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대응을 한 거죠. 예, 대응을 한 거고 제 예상하고 예측하고 반대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응을 한 것입니다. 어제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 발표가 돼서 예측한 대로 나왔어요. 그렇죠? 예측한 대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봤죠. 장 초반에 봤는데 이렇게 이제 그 선물이 장 시작 전에는 좀 오르고 있었어요. 오르고 있고 이제 CPI 발표하고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급락을 했죠. 그래서 급락을 하고 이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뉴스 보면 추측성 기사가 많잖아요. CPI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으니까 저가 매수세다, 아니면 공매도 세력의 어떤 매수 청산 때문에 오른 거다, 아니면 이제 투심이 살아난 것이다, 저가 매수세다,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사실 이봉 하나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여기서 보자 그러면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전저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으면 이제 단순합니다. 예, 제가 그 차트를 분석하는 거는 단순해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반등이 나온 것과 그리고 여기 물려있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정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조정이 깊지 않다. 그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누군가는 다 받아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깊지 않고 다시 이렇게 양봉을 그려서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이렇게 양봉, 그리고 이제 거래량은 늘고 이렇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 투심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구나. 여기를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쌍바닥으로 하고 여기 이제 작은 쌍바닥까지 만들어졌으니까 투심이 바뀌어서 이제 좀 그 이평선을 아직 그 122평이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리는 시도를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22평을 돌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조정폭이 작아야겠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또 돌파를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121선이 횡보하다가 우상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대시세 상승으로 갈 확률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봉이 나왔더라도 현재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태였단 말입니다. 이 상태. 그리고 CPI가 분명히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고, 그러면 금리 인상은 계속 가는 거고, 양적 기축도 계속 가는 거고, 우러 전쟁도 계속 하고, 중국 무역 규제도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반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점을 이제 깨버렸기 때문에 하향 돌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파동이 그냥 쭉 아래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제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도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매도 포지션 잡던 거를 다
청산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늘 이봉 하나로 이제 시장이 다시 반등 추세로 갈 것이다 예상하는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렇게 예상하는 거는 말 같지도 않은 거고요. 최소한 미장이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를 돌파하고 이 3,800 수준을 깨면 안 돼요. 이 위에서 계속 놀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락하던 121선을 이렇게 돌려 세울 수가 있고 이 위에서 놀면은 22평은 이미 이렇게 그 5위평, 12평, 22평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공매도 세력의 나처럼 매수 청산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가 매수세다. 이게 이제 유력하죠. 저가 매수세 들어왔다는 게 저가 매수세. 그리고 이제 CPI가 이제 뭐랄까 그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볼까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금리 그리고 긴축 이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도 어느 정도 녹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봉안에 이러한 것들이 녹아 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가 이제 새로운 신저점을 어제 갱신을 했잖아요. 일단은 여기는 절대 깨면 안 돼요. 그쵸? 여기는 절대 깨면 안 되고 일단 여기부터 그 돌파를 해야 되고요. 121평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돌파했다가 살짝 눌렀다가 122평 위로 올라서야 됩니다. 많이. 그래야 122평이 횡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되면은 오늘 이 봉이 어떤 그 바닥을 만드는 그 신호탄이었다. 요렇게 그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미선물이 보니까는 아직 장전이죠. 예, 장전인데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오르고 있어서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면 또 5일선을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5일선을 회복을 했고 거래량을 보면 조금 아쉽죠. 거래량은 조금 아쉬워요. 오늘 외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했고 개인은 이제 급등하니까 탈출 기회다 해서 이제 다 판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도 외인이 기관도 선물을 샀네. 기관 팔고 있었는데 기관이 선물을 샀네요. 예, 보시면 이렇게 계속 팔고 있었는데 막판에 뭘까요? 매수 청산을 한 걸까요?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막판에 엄청 샀네요. 연기금이 막판에 엄청 사고 금융투자는 안 샀고 보험도 샀고 투신도 샀고 사모는 안 했고 그쵸? 은행 이런 건 볼 필요도 없으니까 은행도 샀고 금융투자는 계속 매도를 했네요. 금융투자는 매도를 했고 다른 기관은 어떤 상방으로 좀 예상하고 선물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분간은 그쵸?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네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가볍게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그려줬고 여기를 이제 돌파해야 되죠. 여기를 돌파하면은 21선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겠죠. 아직 121선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그쵸? 얘도 121선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그 막바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아직 역배열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을 논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지만 일단은 매수 청산하는 게 맞다 싶어갖고 그냥 저는 포지션을 정리했고요.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했고요. 만약에 며칠 있다가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죠. 오늘 우리 장은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만약에 이렇게 음봉이 그려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다시 매도 포지션 잡을 거예요. 기존에 했던 종목들 대상으로. 뭐 새로운 종목 괜찮은 거 있으면 또 보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매수 포지션도 안 잡고 매도 포지션도 안 잡고 관망할 겁니다. 예. 요 라인을 돌파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낫겠죠. 한번 더 본 다음에 일단 제가 보는 추세는 그렇습니다. 뭐 급격히 변화할 일이 없죠. 예, 급격히 변할 일은 없고 이제 구독자 한 분이 이미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물려있는 종목 중에 저점에서 5에서 10% 올라오는 중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예. 이게 근데 이제 수쌤님이 이거를 왜 샀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알면 되는데, 왜 샀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뭐 정확한 분석이 쉽지는 않겠죠. 만약에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해서 할게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울게요. 이건 그냥 지우고. 자, 보시면 SKC는 동박 1위 사업자죠. 예, 동박 1위 사업자고 그 다음에 화학 사업부도 있고 아마 좀 다양한 사업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업부는 이제 청산하고 팔아버리고 동박에 조금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상승세일 때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15%에서 20% 하락이라 그랬으니까 예, 뭐 한 요 정도 라인에서 샀겠네요. 그쵸? 예, 요 정도 라인에서 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투자자 입장에서 샀을 때하고 트레이딩으로 샀을 때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대응하는 방식이. 만약에 지금 이 친구가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퍼가 약 16배 되고 PBR이 1.78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리고 BPS가 55,000원인데 EPS가 6,100원인 거 보면 ROE도 약 10%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 1.78배가 설명이 안 됩니다. 현재 가격으로는. 그래서 현재 여기서 샀을 때 이 시총이 저렴해지려면 앞으로 SKC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서 매출액도 성장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있죠. 만약 그런 생각으로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으로 샀다 하면 여기서 샀을 때 분명히 전부 다 사면 안 되겠죠. 예, 아무리 뭐 성장을 확신한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분위기도 좋지 않고 SKC도 자꾸 일어나면 맨날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내가 뭐 총 자산의 10%를 산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다 10%를 사고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죠. 예, 뭐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강세장이면 모를까 약 3% 정도 사고 뭐 한 10에서 15% 정도 더 떨어지면 또 3% 사고 거기서 또 15에서 15% 정도 더 떨어지면 또 뭐 3, 4% 사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맞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손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물린다 하더라도. 왜냐면 내가 SKC를 분석해서 SKC가 성장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샀기 때문에 손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도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성장하면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손절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딩으로 사는 거죠.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고 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샀다 그러면 그렇죠? 이 구간에서 샀다 그러면은 어떤 여기
전고점, 예, 여기서 전고점에서 지지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음봉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갖고 양봉을 세웠을 때 사는 게 맞아요. 원래는. 왜냐면 이 양봉을 세우는 거 보고 종가 부근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뭐 뻔한 이유죠. 뻔한 이유죠. 여기가 매물대에 있고 지지 저항 구간이고 전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다가 뭐 살짝 깰 수도 있고 반등을 하겠구나. 그럼 반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양봉을 세우는 거를 확인하고 오후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왜냐면 이제 오후 종가 무렵 가까이 가야 양봉을 세우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때 사는 겁니다. 이 저점, 이 지지대를 지지할 거를 예상하고 사는 거는. 그런 다음에 여기 저점을 깨면 그냥 손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이렇게 날아가면 수익을 내는 거고, 이게 아니면 뭐 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사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시장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더 하락할 수 있겠구나 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 가격에서부터 하면은 약 17%가 더 떨어졌으면 뭐 10%, 20% 이렇게 10%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 두 번, 3차까지 한 다음에 반등하는 걸 노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 매도죠. 수익률이 어떻든 간에. 왜냐면 1차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를 예상했지만 뭐 요봉 가지고 예상을 할 수도 있죠. 이봉이 나왔을 때 저쪽에서 반등 나왔네. 그럼 이봉에 종가에서 매수하고 다음날 손절이 나왔겠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예상하고 샀으면. 근데 내가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한 요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한 번 더 했겠죠. 그러면은 한 요 정도가 3차 매수는 17%밖에 18%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3차 매수까지가 안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봉, 요봉이 나왔을 때 아마 약손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하기가 어렵고, 일단은 저라면 매수 자체가 안 들어가요. 매수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롯데 정밀화학이 맞나? 롯데 정밀화학이 맞습니다. 롯데 정밀화학도 그쵸. 이제 보시면 이전 이 매물대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죠. 저점 여기, 그쵸. 여기 겹치고 여기 겹치고 여기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 어때요? 여기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1차 이게 이제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약 6.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라인에서 1차 매수, 이 라인에서 2차 매수.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자 여기서는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매수하잖아요. 1차 매수되고 만약에 다음날 더 떠서 2차 매수하면은 도대체 손절을 어디서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크잖아, 손절 라인이. 그러면은 손절 라인을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짧아요. 또 이렇게 잡으면 너무 짧아,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밖에 안 되니까 너무 짧아.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잡기가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는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역배열이 지금 시작되는 초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정배열이면 모를까. 이 상태에서 하면은
여기를 요 떨어질 때 예상을 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거는 살만하거든요. 사실 정배열 구간에서는. 근데 역배열 구간에서는 뭐 10% 정도 손절 라인 잡고 그냥 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배열에서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봉에서 사는 거예요. 차라리.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깨면은 그냥 손절하는 거죠. 여기에 몇 프로 정도 되죠? 예, 한 5% 손절되는 거예요. 볼까요, 한번? 근데, 예. 그냥 깼네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반등할 걸 예상하고 그냥 샀다. 그럼 여기서 하고 여기 다음날 볼까요? 깼나? 그냥 또 반등을 했네요. 애매하죠. 그러면 또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옆에서 흔드니까. 예. 애매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이미 손절이 나갔고 여기서는 또 매수가 안 됐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그쵸? 어려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잡는 거는. 그래서 추세가 형성되는 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21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캔들이 이렇게 밑에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그쵸? 애매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쵸? 그냥 이런 식으로 잡는 거는 애매하다. 차라리 이런 거는 괜찮아요.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이것도 뭐 좀 그런데 이렇게 21선 위로 올리고 살짝 조정하고 다시 출발할 때 이봉이라든지 뭐 요봉이라든지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게 차라리 나요. 약간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하게 보입니다. 예, 애매하게 보여서 내가 가치 투자를 할 건지 추세 매매를 할 건지 원칙을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 세부적인 또 원칙을 정한 다음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수 좀 지켜봐야 돼요.